옛날 옛적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이름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무질서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아무런 규칙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항상 충돌과 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닭을 훔쳐간 숙제를 둔갑작스러운 다툼부터 장작 쟁탈전까지 일상의 모든 문제가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복판에 낯선 순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홉스였고 그가 목에 두른 커다란 목도리에는 사회계약론 세일즈맨이라는 자수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의 문제는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에 있음을 아십니까? 홉스는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치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무가 도둑 맞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할 사회계약론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주민들은 홉스의 주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모든 혼란과소란을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홉스는 그들에게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일부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력한 정부가 형성되고 그 정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그냥 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것도 없어 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홉스는 여기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권력을 양도하지만 대신 그를 감시할 장치를 만들 수도 있지요. 물론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그들 중 가장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미 좋은 농부 존을 주권자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웃음과 유머를 섞어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킨 도둑질에 대해서는 치킨은 이제 마을의 공동 자산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매주 축제에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치킨을 나눠 먹는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싸움을 막기 위해 주먹 대신 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멋진 춤을 추는 사람이 승리하여 논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누구나 춤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혼돈에서 벗어나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사회로 변했고 그 덕분에 무질서한 마을은 평화로운 춤 마을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홉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홉스는 새로운 마을의 이름을 환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 덕분에 평화로운 춤 마을은 번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매주 춤을 추며 평화를 기념하고 때로는 홉스의 방식대로 사회적 계약을 통해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세대를 내려오며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 어떻게 한 마을의 이야기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긴긴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자연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마을에는 루소의 이론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자연공원 자연 속으로 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사회의 모든 기술과 편의를 내려놓고 방문객들이 본연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매혹적인 광고로 유명합니다. 공원 입구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당신의 본성을 찾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어느 날 현대 도시의 삶에 지친 존과 소피라는 젊은 부부가 이 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 직장을 오가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으로 에서의 일주일이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기대하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입구의 보관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 예를 들면 작은 텐트, 낚싯줄, 나무를 쪼개 불을 피울 도구를 제공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다시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갖게 되어 흥분되었습니다. 첫날은 꽤 신선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예를 들면 새소리,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들이 그들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현대 기술에 의존했는지를 깨달았고 작은 불 하나 피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찾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했고 그렇게 사소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서로에 대한 의존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밤 부부는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 실험이 그저 재미있고 자연을 느끼는 여행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일이 너무 바쁘고 고정신이 없어서 서로를 대할 때 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의식주를 함께
고민하다 보니 진정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자 존과 소피는 문명으로의 귀환이 조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문명사회가 인간관계와 개인의 자유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채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부부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순간을 더욱 깊이 호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삶의 속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한 존과 소피는 이제 그것이 단지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이 아닌 내면의 자유와 평화로움의 상태라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명 속에서도 자연의 자유를 찾으며 서로와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자연이라는 마음의 고향을 늘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바쁜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직장인 재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몰라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거리에서 거지들에게 동전을 주거나 유명한 자선단체의 기부 계좌에 몇 번이고 돈을 송금했지만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와의 커피 약속에 나갔다가 한 책방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단박에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녀는 책을 사서 그날 밤 내내 읽었습니다. 책은 이론적으로 매우 간단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재은이는 자신의 자선 활동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느 단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부금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저개발국의 질병 퇴치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우연히 만난 한 프로그래머 민수와의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직접 개발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기부자들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각 기부단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은이는 이 프로젝트에 깊이 매료되었고 민수와 함께 이 플랫폼의 초기 단계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이 론칭되자마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선단체들은 자신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고 기부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현명한 기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액수의 기부금을 모아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재은이는 어느 여름날 자신의 기여가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은이와 민수가 만들어낸 이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의 기부 문화를 바꾸고 효율적 이타주의가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단 하나의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재은이와 민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은이는 피터 싱어의 이론이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직접 경험하며 효율적 이타주의가 막연한 이론에 그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고 그녀의 이타주의가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작은 마을에 사는 철학 교수인 앤드류가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저서 인텐션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형태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앤드류는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작은 극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옛날 아니 사실 얼마 전이군요. 마을 한 구석에는 심술궂기로 유명한 상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가였죠. 에드가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왜냐고요? 에드가가 팔고 있는 빵이 마을에서 가장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드가의 의도입니다. 에드가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든다고 말하곤 했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고 품질의 재료를 엄선하고 반죽을 세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앤스콤이 말하는 의도의 중요성입니다. 에드가는 거친 외면과는 달리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거의 모든 가게가 폐쇄되었습니다. 에드가의 빵가게 역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에드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물어방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평소에 인색하던 그 사람이 왜 이러는 거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에드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다의 빵은 그저 반죽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앤드류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앤스콤의 이론에 따르면 에드가의 행위는 단순한 자선,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가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란 점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에드가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죠. 결국 사람들은 그의 빵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에드가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따뜻한 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드가는 더 이상 심술궂은 상인이 아닌 마을의 어엿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빵에는 단순한 재료 이상의 것, 즉 그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앤드류는 청중을 바라보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행동에도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앤스콤은 강조합니다.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윤리적 판단이며 그것이 결국엔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앤드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이 행위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앤드류가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덕분이었죠.